BBS 뉴스앤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뉴스앤토크 진행의 정경민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물론 명절이 더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분들로 북적입니다. 대목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붐비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시장은 고향을 느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토크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토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 특집 대담으로 전국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소개가 좀 너무 길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회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네. 시장 얘기만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상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법정단체고 전국 조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진짜? 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상점가들의 모든 상인들 함께 모여서 우리 조직화를 만들었고, 저희들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정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라든지 예. 본인보,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대변하고 또 정부에 제안하거나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회장님이 이제 회장이시고 각 또 지역별로도 조직이 있고 막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전국연합회가 있고 이제 네.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광역시도군요. 지회가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경기도 상인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수원의 목골시장 네. 거기도 회장도 하시고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도- 목포시장, 예. 경기도회장, 전국회장. 그것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같이? 네, 현직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하군요 겸직이. 네, 겸직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뭐 그냥 정신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몸으로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우연찮게 시장에 왔지만은 또 시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시장 상인들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활성화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 저도 모르게 막 신이 나서 뛰어다닙니다. 신이 나서 적성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1999년에 전남 완도에서 네. 수원 목골시장으로 올라와서 건어물 상점을 23년간 운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제 그 건어물 상점은 뭐 누구한테 맡겨도 될 정도로 이제 안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의 집사람이 고생하죠. 뭐 저 때문에. 아, 또 네. 고생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있군요. 예. 자, 요즘 대기업들은 좀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데 서민 경제는 뭐 늘 어렵다고 하고 그렇죠. 예. 내수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설 대목 특수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전부터 해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실 전통시장 하면은 이제 설하고 추석 정말 그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야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네, 전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과거처럼 이런 그 설 명절 같은 특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아, 줄어들었군요. 예,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은 물론 대형마트 진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 이런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고정비에 대한 문제죠. 아. 물가 상승, 그렇죠, 그렇죠.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들이 많이 추리다 보니까 네.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임대료도 있고, 그렇죠. 카드 수수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이제 시대가 네. 굉장히 이제 변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또 온라인 또 영역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넓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대응도 해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장 상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또 분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재기 지원제도, 그다음에 뭐 채무 조정 방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이런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상인들이 한 번 실패하거나 네. 폐업하게 되면 예.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어떤 뭐 폐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성장 지원 사업 이런 촉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이 가야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하려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라든지 서류 절차에 대한 간소화만 잘 좀 이루어진다면은 예. 더 많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정부의 맞습니다. 어떤 소상공인 정책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민생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늘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다. 민생이죠, 그렇죠. 네. 무슨 이게 여야 간에 싸우고 이런 거는 그들만의 싸움으로 그냥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기 정책을 넘어서서 뭔가 좀 근본적인 뭔가 좀 체질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노란우산 공제제도 확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이런 제도도 계속 꾸준히 그러면은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당연히 더 확대 지원해야 확대해야 되고 된다.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그 임대료 보조 문제라든지 또 수수료 부담,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약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충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이제 소관 부서예요, 그죠? 그렇죠. 소관 부서인데 제2차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 업무가 굉장히 많거나 중요한 그 부처 같은 경우에 2차관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대도 좀 하고 계십니까? 사실 원래는 중소벤처기업청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우리 전통시장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인력의 어떤 부족도 있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 정부상인앞에서도 2차 관실이 굉장히 필요하다 반드시. 예. 그래서 핀셋 지원해야 되고 또 현장을 더 많이 가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또 요청도 많이 했는데 예. 다행히 그걸 정부에서 또 받아들였고 예. 또 2차관이 신설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을 다니고 있고 예. 또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군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기대가 크게 하고 그럼요.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써봤습니다만은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해달라 뭐 이런 차원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유용성이라든지 매출 증대 누구는 뭐 키오스크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예, 요구도 예.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 어떤 시장에 활성화된 측면도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매출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것을 또 어떤 그 전자라든지 예. 또 이 디지털로 가버리면은 예. 시장에 오신 분들은 또 연세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이것이 디지털로만 간다고 해서 100% 답은 아니다. 단 전통시장의 특성상 주류 상품권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시대에 맞게끔 또 편리성도 따진다면 디지털도 좀 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상생을 듭니다.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상생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예.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이런 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 저도 최근에 보면은 뭐 이게 집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주문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예.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조차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전통시장은 당연히 예외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활성화는 대세니까 그렇죠. 막을 수는 없고 전통시장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게 경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뭐든지 그 시대의 변화에는 우리가 뒤처져서 안 될 것이고 또 역행을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고 또 특히 고객층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건데 워낙 이제 온라인에 적응돼 있고 온라인을 많이 찾다 보니 단 이제 상인들이 너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 예. 온라인 적응이 쉽지는 않다. 예. 좀 늦더라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온라인에 맞춰서 그렇죠. 또 고객의 편리성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홍보하고 또 많이 배워서 이제 더 편리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고객들에게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플랫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도 익숙하진 않아요. 그냥 네. 기차가 생각나요. 플랫폼 하면. 근데 공동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시장에 예. 거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맞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 그래서- 구축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네. 상인들한테 실제로 도움되고 상인들도 빨리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동네 시장이나 이런 데 요즘 가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건 그렇죠. 좋아요. 건물도 아주 뭐 네. 환해지고 그리고 이제 비 오면 뭐 장보기 힘들고 그렇지.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비 오면 뭐 내일 가자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케이드가 있어서 이거 많이 가보셨습니다. 전 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예, 예. 근데 이 전통시장 현대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죠?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안전한 시장, 깨끗한 시장, 다시 가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 아쉬운 것은 지방 분권 시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 재정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방마다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지방 재정에 따라서 어떤 현대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예.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골고루 균등한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정부에 이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중앙 정부로 다시 현대화 사업을 좀 이관해서 네. 중앙 정부를 지원하고 예, 그 예. 부족한 것은 또 시도에서 지원해서 뭔가 더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현대화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게 생각을 가지고 맞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현대화도 항상 이거 공존 예. 그러죠? 맞습니다. 뭐 상생, 그렇죠. 조화 뭐 이런 예.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전국 시장 연합회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후에 늘 강조하시는 게 어떤 뭐 신뢰 회복이라든지 예. 이런 걸 강조하시고 소통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강조하시잖아요. 예. 올해 추진하는 어떤 중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이제 저 캐치플레이가 변화 혁신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상인들 스스로가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 더 요청할 수 있지만은 올해 목표는 우리 상인들끼리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걸 먼저 만들어내자. 예. 우리 스스로가 단합하고 결집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할 수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 내실 다지는.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도 하셨죠. 예. 상인이 살아야 지역 지역 경제가 경제 산다. 예, 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이런 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제가 봐도 예. 뭐 이미 폐업률이 100만이 이미 넘었고 어, 그런데 또 시장에 가보면 거의 문 닫는 데가 또 많이 있을 때마다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오직하면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폐업률을 낮추는 그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 정부나 그렇죠. 또 국회에서 또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토론회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걸 들어요. 해가지고 예. 단기적인 대책 말고 그건 소용이 없죠. 예. 뭔가 이제 근본적인 맞습니다. 참 이게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시장에 가면 또 많은 분들이 주차 때문에 이제 신경 을 많이 쓰거든요. 요거 좀 뭐가 없습니까 대안이? 뭐 주차장도 워낙 너무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렇죠. 단지 이제 물론 이 건물을 짓고 땅을 사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면 도로들 이런 것들을 좀 뭐 하고 있다만 평상시에 점심 시간이라든지 시장 장 보는 시간대는 좀 열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편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뭔가 다른 방법이 또 예.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SNS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님도 좀 하시죠. 아주 많이 한 것 좀 많이 합니다. 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피곤해요 또. 네. 또. 근데 이제 시장에서 뭘 체험했다 이런 후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SNS에 많이 올라오고 뭐 여기는 떡볶이 몇 개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안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좀 비싸네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겨움도 있고 시장에 가면은 그리고 대형 마트에 비해서는 뭐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장점도 있었는데
이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상인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잘 돼서 많이 갔고 그 집이 싸고 맛있어 갔는데 오늘 가격도 비싸지고 또 부칠질해지고 예. 그러면 또 맛도 별로고 그러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초기의 어떤 먹과 맛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인 개별적인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육연합회에서도 그런 그 기본적인 친절 교육이라든지 맞아요. 또 가격 정찰제라든지 또 뭐 어떤 그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요. 그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보통 말이죠. 저희도 외국에 가면은 보통 중국 저도 몇 번 가보면 꼭 그 뭐 야시장을 가봐라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 예. 밤에 그죠? 그렇죠. 일정 끝나고 이제 예. 가봐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 맞습니다. 좋은 곳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 외국인들도 뭐 안경 맞추려고 남대문 시장 간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가는데 외국인들이 참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 하면 주로 이제 먹거리 그리고 네. 편하게 살거리 또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서울에 가면 이제 광장시장이 있어요. 종로에. 예, 알죠. 잘 아주 알죠. 그 유명한 데인데 예. 거기 가면은 뭐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라도 우리가 빈대떡도 먹을 수 있고 또 싸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의 멋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어디 지방 내려가면은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데 또 시장 길거리 난전 이런데 예. 이래서 간단한 음식들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런 것도 맛이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아 저도 참고로 이제 어렸을 때 시골 5일장도 많이 다녀보고 이 서울도 이제 제가 이제 변두리 쪽에 좀 오래 살았지만 항상 시장을 갔어요. 예, 예,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항상 시장을 또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K란 말 많이 듣죠. K푸드 뭐 예. K 시장도 있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시장을 그러니까 투어 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무슨 정책적 노력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데 예.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오는 것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네. 다 이제 그것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통시장에도 어떤 문화를 집어넣어서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어떤 그 해외 문물들이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상인들도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일본어도 하고 아, 중국어도 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손님이라든지 또 가격 맞아요. 정도는 직접 대화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 의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걸 좀 돼야 그렇죠. 뭐 이게 얼마예요 하고 한 다음에 또 뭐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더 싼 거 그렇죠.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맞습니다. 대응하는 게 예. 좋겠죠. 이러면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그것만 구매하지 않고 다양한 걸 물어보고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잘해야 야 이제는 시장도 뭔가 좀 세련됐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고 네. 있죠. 거기서 초등학생들의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험학습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 사실 옛날 어른들이라든지 우리 세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전통시장 가본 기억들이 있는데 있죠. 요즘 세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을 시장에 와서 어떤 경제 캠프도 좀 해보고 직접 또 물건도 팔아보는 체험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또 이제 같이 이 시장에 오게 돼서 시장도 홍보되고 이제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그 시도별로 좀 프로그램을 각자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좀 계속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 학교하고도 잘 또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올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약을 좀 해서 학교와 가까이 근처에 있는 예. 학교하고 좀 연결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방과후가 됐든 같이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을 좀 이용해서 시장 한번 그래도 되죠. 온다든지 예, 이런 것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 커넥트라는 말을 좋아하시네요. 연결, 그죠? 아, 예, 연결 맞습니다. 좋아하시고. 예, 어차피 혼자 갈 수는 없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이제 문화를 접목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참 중요한 예. 얘기입니다. 문전성시라는 그 맞습니다. 프로그램 하셨죠, 예전에 바로 수원에서. 그거죠. 예. 문화라면 뭐 무슨 뭐
저기 국악 공연이나 풍물패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실 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것은 저는 아닌 것 그런 건 같고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를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인데 꼭 시설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설과 문화, 어떤 상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지역 주민의 문화, 또 고객들과 같이 어울려지는 이런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됐을 때 시장이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예전에 기억이 나요. 그 성남인가 어디서도 각설이 품바 성남, 타령 네 맞습니다. 그거 많이 공연했었어요. 예예. 각설이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엿 팔고 막.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아쉽죠. 아쉬워요. 예. 그런 것도 재밌어.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는 게 좀 맞고 그런 거 좀 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 추억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게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게릴라, 뭐 게릴라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가수들이 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즉석에서 뭐 노래 자랑한다든지. 그렇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코미디언들도 좀 예, 시장에 와가지고 그럼요. 간단하게 같이 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화하면 또 우리 전통 예. 불교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불교와 인연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데요. 예. 원래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예. 교회를 저는 다녔어요. 아 처음에는 예,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걸 많이 준다 그랬나 보죠. 옛날에 많이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막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예. 단체로 이제 절을 가게 된 거예요. 어느 사찰을 가게 됐는데 예. 저 혼자 이제 그 대불당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편하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느껴져서 저 혼자 한 30분 있다 놨더니 다 찬이라고 난리 났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번 또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가 나한테 맞나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지방 갈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씩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시주도 하고 또 뭔가 자연과 같이 이렇게 내 삶도 한번 돌아보고 열심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일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회장이시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 뭔가 그 시간만큼은 뭔가 내 자신을 좀 비워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걸 느끼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내가 불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꼭 앞으로 그럼 내가 뭘 할지를 고민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하고 있고 법당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군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들어갈 땐 참 좋은데 나오면 또 머리가 아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네. 이 사바세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이게 중요한 고비라든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꼭 시장을 찾아요. 맞습니다. 예.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뭐 이벤트 비슷한 것도 많이 하고 악수도문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 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민생 경기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현상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어떤 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거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간 때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오는데 예, 그나마 다행이고 또 그때 현장에 와서 또 민생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듣고 보고 또 느낀 것을 전 정책으로 실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것을 꼭 해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 봤을 때도 또 어떤 상인들이 고객들이 이 시장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요구하는 거라고 느낀다면은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시켜서 좀 뭔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이제 그럼요. 알게 되니까 좋은데 네. 그래도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또 그게 연결돼야 된다 그런 네. 말씀하신 건데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에 좀 꼭 좀 바라고 싶은 점은 어떤 겁니까 그럼? 그래서 어떤 그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이거 정책이요 만들어 놓으면 또 현장은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통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어떤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같이 좀 의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젊은 상인들 뭐 이런 게 가지고 예. 아주 청년들이 뭔가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그렇죠.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직접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뭐 시장에 몰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도 있긴 한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면 예. 같아요. 이제 젊은 상인들이 있을 것이고 젊은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도 있을 있고. 것이고 예. 저는 이제 청년 상인으로 저도 출발해서 28살부터 그렇죠. 이제 예, 시장에 맞아요.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정책도 이제 청년 상인들 정책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고 또 청년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출 사업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그 운영비 그러니까 경비라 비행기라든지 배로 이제 화물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 정책도 있어야만이 저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동네에서만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출 사업도 우리 해야 된다. 전통시장에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떡갈비라든지 예. 뭐 닭강정이라든지 뭐 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예. 이것은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그 물류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 힘들다.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회장님도 젊은 시절에 했기 때문에 네. 그 좀 잘 알겠네요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청년 상인들만 보면 저도 힘이 생겨요. 막 도와주고 싶고 또 뭔가 같이 막 만들어주고 그렇죠. 싶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죠. 그럼요. 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통시장도 이제는 상인 젊은 청년 상인들이 좀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류 쪽 의류라든지 뭐 여성용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쪽이 많던데 젊은 굉장히 많죠. 그죠? 아무래도 예. 의류 쪽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야. 아무래도 감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하여튼 다 응원합니다 저도. 아이고 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이건 좀 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좀 소외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인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게 좀? 그렇죠. 예. 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뭐 일부 이제 그런 심각한 네. 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그 기간에 또 영업도 못 하고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보다 사람 먹고 살자는 사실 생계 유지형인데 네. 이게 재건축 때문에 이제 그런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대안을 지자체에서는 좀 세워줘야 된다. 근데 재건축 재건축만 다 한다고 해서 뭐 재개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소통, 혁신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이 점포라든지 예. 이런 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 상인분들도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어.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쿠팡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또 국회에서는 뭐냐 하냐면은 대형 마트들도 이제 온라인 그냥 새벽 배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새벽 배송을 대형 마트도 해버리면은 예. 전통시장이 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 파, 콩나물, 두부가 다 우리 집 앞에 와 있는데 아 그렇죠. 시장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물건 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에 있는 우리 상인들과의 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그 이건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치로 만드는 거여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70만 상인들 다 이게 어려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판단할 때는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제 가만히 오늘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제 저희 동네도 좀 많이 있던데 네. 무인 점포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무인 점포를 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하는 건데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 혹시 있습니까? 무인 점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무인 점포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 이 추세인데 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무인 점포도 상품이 다양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무인 점포에 갔을 때 여기 들어오면 뭐든지 구매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갈 수 있어라는 인식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상품의 다양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의 다양화. 예.
보통 먹을거리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한정적이 그다음에 있어가지고 프린트, 예. 인쇄 뭐 이런 것도 무인정품. 그렇죠. 아, 맞습니다. 한정적이다. 그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다양한 아이템을 예.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제 너무 많이 하기에는 또 관리 운영이 관리 잘 안 운영 문제가 되는 있고. 것이 또 있기는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또 이거 또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상품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회장님이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는 회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 10년 뒤쯤에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예. 지역 문화와 관광, 생활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맞습니다. 확신한다. 예. 그래요? 지금 이미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게 맞고 예. 어쨌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가장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면은 뭔가 좀 재래식 같고 전통시장이 예. 뭔가 약간 좀 지저분해진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먹기 싫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플랫폼으로 가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5년도 이제 더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아, 10년이 아니고 더 빨라지는 더 거죠. 빨라진다고 가면 갈수록.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그래도 아주 또 그런 확신도 갖고 계시고. 네. 자, 설 연휴 기간입니다만은 이제 이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취자 또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 말씀 굳이 드리자면, 곧 이제 설 연휴 기간이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경제의 뿌리입니다. 또 지역 경제의 기본 틀이고, 저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400개 전통시장들을 각 지역에서 많이 이용해주고, 또 이용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 개선의 점들을 또 많이 제안해 주시면 이것을 잘 저희들이 정책으로 잘 만들고 또 우리가 못한 것은 또 정부나 국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또 재밌게 언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들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가 올 한 해도 대박 나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통시장은 그러니까 단순한 유통 공간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의 뿌리가 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또 현대화의 흐름과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전국 상인연합회도 법정 단체로서 이 우리 상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네. 좀 해주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네. 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BBS 뉴스앤토크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인연합회 이충한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